자, 이번에는 최수근 해병에 관련된 각종 속보들, 어저께 밤에 주로 나온 뉴스들이고 어제 하루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최수근 해병에 관련된 특검이 지금 이제 언론지상에 많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바람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아까 그 호주의 27만 원 에너지 지원금 관련해서도 예전 같으면 절대 안 나올 기사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25만 원 민생 지원금 반대한다고 하니까는 저기 무슨 아시아 경제에서 아니 호주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줘라는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에 반대되는 스탠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적벽대전 보면 이제 동남풍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막 제가 분명히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여론의 그 어떤 흐름이 완전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대표적으로 저는 그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윤석열의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수근 해병에 관련된 윤석열의 직권 남용이고, 이것은 특검을 통해 갖고 이제 이미 특검 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증거들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바라보는 관점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지난 박근혜 때 국정농단 관련해서 막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손석희의 JTBC에 열광을 했지만 사실은 JTBC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이 각각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고, 그냥 그 지지율이 그냥 막 쭉쭉쭉 빠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그 단계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저는 아마 특검을 거부하면 정말 이제 그 단계로 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보세요. 자, 우선 어저께 MBC 단독으로 정말 센 게 나왔어요. 임성근 사단장. 지금 사실 핵심은 임성근 사단장이에요. 임성근과 윤석열, 임성근, 중간에 무슨 김계한 사령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성근 사단장이 가장 핵심적인 키인데, 이 최수근 해병의 순직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강제로 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은 이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막 그렇게 저 화랑대에 있는 국방연구원으로 지금 보내갖고서 열심히 보호를 하고 있지만, 바로 임성근의 직속 여단장이 증언을 했다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장화 신고 내려가다 했다, 지시했다. 이거 정말 센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임성근이 지금 이렇게 이 최수근 해병의 순직의 결정적인 어떤 그 잘못을 한 것을 바로 밑에 임성근 밑에에 있는 부하 여단장이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건 특검이 발의가 되면 바로 임성근은 이제 그냥 그 어떤 이 형법상의 군법상의 책임을 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어제 MBC에서 보도가 됐어요. 진술서가, 이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2023년 7월 25일자 진술서예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의 진술서. 자, 1사단장은 임성근입니다. 임성근이 이렇게 그 작전 지시를 했다. 그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다. 실종자 수색 작전에 모든 걸 우선순위로 투입을 해라. 그래서 복장도 해병대 이게 빨간 옷 있잖아요. 빨간 적색 상의에 체육복에 다 이렇게 통일을 해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 날짜가 중요해요. 2023년 7월 25일. 7월 25일 날 이렇게 이미 그 진술을 했는데, 이게 상황이 뭐죠? 지금 작년도 7월 달에 진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24년 5월 달에나 그 진술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7여단장의 진술을 덮었던 거예요.
누가 덮었을까? 그러니까 이젠 임성근은 빼박으로 본인이 어떤 이 최수근 해병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잘못해갖고서 이렇게 이 순직을 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 그러면 이미 작년 여름에 이렇게 이런 임성근의 잘못이 있는 진술이 바로 이 직속 부하 입에서 나온 진술서까지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그동안 은폐하고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까지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지금 이게 이제 어저께 MBC의 단독이라고 하면, 자, 요 무렵에 계속해서 이제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수처, 용산과 국방부의 최수근 상병에 대한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윗선 견우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시원, 그러니까 용산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다음에 국방부의 법무관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조사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이 통화 기록을 이제 통으로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윗선 견우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도 지금 이제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이 최수근 해병에 대한 순직 사건을 다루고, 이게 분명히 이제 책임이 임성근이 있고 용산에서 이거 덮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용산이 됐건 아니면은 저쪽 법무부가 됐건 어떤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 모든 언론이 다 이거 봉인이 해제가 돼갖고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다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당연히 지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거는 특검과 무관하게 공수처도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이렇게 빨대를 꽂는 상태. 왜냐,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단의 수사 기록은 결국은 공수처의 사건 기록을 다 들여다보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공수처도 수사를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특검이 진행되면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잘 해냈는데 특검 잘했어. 공수처가 잘했어. 공수처의 어떤 존재 여부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다 누구나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지난번에 오동훈 와이프를 이렇게 운전기사로 쓸 정도로 부도덕한 이 특검이 아니고 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수사들을 대충 뭉개든가 아니면 캐비넷을 열어서 마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미리 밝혀낸 거죠. 야당에서 밝혀내서 이런 사람은 공수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돼. 차라리 지금 현재의 공수처의 조직이 이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제 특검도 간만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다. 자, 이게 무려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네. 이게 유재은 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 사람은 국방부 소속이고, 그 다음에 이시원이겠죠. 옛날 간첩 조작 사건 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유 관리관은 유재은입니다. 네. 해병대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해병대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및 회수, 국방부 재검토에 모두 관여해서 이 사건의 키거리인데, 키맨이 꼭 맨은 아닙니다. 여자지만 어쨌든, 네. 검사 출신인 이시원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게 요 앞에 지금 다른 뉴스와 연결되는 거예요. 최상병 통화 기록, 그러니까는 여기 국방부의 유재은 관리관과 용산의 이시원이 통화한 내용을 다 몽땅 다 확보했다라고 하니까 동아일보가 낸 사설이
지금 유재훈도 핵심 키맨이고 이시원도 굉장히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 둘이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일반적인 사법 정책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는 차라리 밥을 점심 뭐 먹을지 얘기했다 그래라 이 자식들아.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공직자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업무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 수사 결과 회수 이후 갑자기 수시로 통화하면서 정책 관련 대화만 나눴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낮다. 이거를 동아일보가 얘기한 거예요.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게 충격적이에요. 저는요. 너무나 이게 이 동아일보가 이렇게 와 얘네들이 이렇게 맞는 말을 하다니 충격적인 거예요. 이외에도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움직였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뭐 7월 31일 해병대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거는 이제 그렇죠. 네. 그다음에 2월 1일 당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찰 간부와 통화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와 외압 의혹의 핵심이고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20살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이후 벌어진 일들의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야,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야, 내가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지금. 네.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서 박수를 칠 줄이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제가 할 이야기를 완벽하게 동아일보가 지금 대신하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요거 세 개 얘기한 것만 순서대로 봐도 자 보시죠. 7월 25일 날 임성근이 작전 지시를 해서 이런 그렇게 큰 이 최수근 해병에 이런 순직 사건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걸 뭉갰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7월 31일 날 이게 수사 결과 브리핑이 이제 취소도 되고 전화도 받고 뭐 국가안보실 차장도 뭐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었고 공직기강 비서관 행정 뭐 등등은 뭐 경찰 간부와 통화했고 그다음에 뭐 유재은과 이시원도 통화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너무 수상하다. 고로 제대로 다 이것은 뭐 지금 다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특검으로 가기 위한 저는 일종의 이제 지금 이 빌드업을 동아일보도 지금 나서서 해주는 거예요. 동아일보조차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전 이 밤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기사 보고 진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놀래서 미쳤나 이 새끼들이 약을 처먹었나 할 정도로 정말 이 고장난 시계에도 하루에 2번 맞는 거 치고는 너무나 정말 예. 자 한겨레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한겨레가 입수한 최상병 익사 사고 수사 경과 및 사건 처리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포함된 8쪽 문서. 자, 문서는 이 최수근 해병의 순직 발생 경위, 그 다음에 순직의 수사 경과. 예, 이게 이제 수사 경과가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이 구명조끼 없이 들어갔다는 게 왜 구명조끼 없이 뭐 거기 나갔는가?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의 이제 입수 경위 왜 물에 들어갔는가? 이게 두 개가 이제 핵심이에요. 왜 안전장구 그러니까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야만 됐느냐가 그걸 왜 누구 명령을 받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뭐 예상 질의도 구성이 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검찰에 이첩한다는 내용. 이게 굉장히 이제 원래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이 문건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그러니까 7월 30일 날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죠. 7월 30날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출신 김아무개 대령이 수사단 쪽에 자료를 요청했고 수사단 관계자가 김 대령에게 자료를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국방비서관에게 전달됐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장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같은 날 오전,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뤄진 최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 역시 이 문건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경로했고 이런 사실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달된 후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이첩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이제 이게 외압 의혹의 뼈대다. 야, 근데 그거에 관련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간 문건까지도 지금 한겨레에도 이걸 확보를 한 거예요. 한겨레도.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 자, 그동안은 이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진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통해 갖고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타임라인을 갖고서 박정훈 대령의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직을 걸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무릎을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증거들이 막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이시원과 유재은이 통화한 통화 기록도 다 공수처가 확보를 했죠.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사건을 덮기 위한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걸 갖고 동아일보가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의 경우는 그날 7월 30날 그러니까 31일 날 원래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를 다 박정훈이 사실상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언론 브리핑용 자료, 이게 사실은 언론 브리핑용 문건이라고 했지만은 수사 보고서를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임성근이 지금 잘못 지시를 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나온 그렇게 그 7여단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임성근이 그렇게 본인이 지금 그렇게 무리해서 이 순직 사건의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린 조사를 다 했으니 경찰에 이첩을 시켜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걸 미리 받아보고 윤석열이 경로를 내서 무슨 갑자기 임성근을 쉴드 치는 보호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덮기 위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 왜 임성근을 이렇게 보호를 해야만 되는가? 참 정말. 그래서 지금 막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건데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요. 지난번 국정농단 때랑 똑같아요. 국정농단 특검이나 혹은 국정농단 검찰 수사에서 우리가 이제 각종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마구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 자료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자들이 막 그냥 취재의 능력이 막 발생을 해갖고 이거를 막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관계자들이 무서워서 뭔가 이게 이건 정말 나쁜 짓인데 이거는 나쁜 짓인데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다칠까봐 이렇게 숨어 있던 것을 이게 이제 이 기류가 바뀌면 이런 게 밖으로 나가서 이걸 뒤집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검찰이 보통은 수사 자료를 자신들이 수사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마사지 해갖고 그렇게 검찰 기자단을 통해 갖고서 여론전을 통해 갖고 하듯이 내부의 제보자들 이게 되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들에 개입돼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지만 다칠까봐 그 경계선상에서 근데 훨씬 더 조직의 힘이 세면은 그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서 그냥 조직에 순응을 해서 가는데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관련 자료들을 기자들한테 슬금슬금 흘리는 것은 이제는 이것이 이 자체가 점점 실체적 진실이 알려져 갖고 이걸 바뀔 수 있다라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국정농단 박근혜 이 탄핵을 할 때와 너무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근데
더더욱 더 지금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게 총선 직후예요. 총선 직후고 171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본인이 거부권으로 한번 행사할수록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부 고발자들이 더 앞으로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아마 민주당으로 언론으로 지금 훨씬 더 이런 특정 제보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아마 특검 할 때쯤, 특검법 발의할 때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것도 되게 골 때린 내용인데, 자, 박정훈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던 이 군 검사가 있습니다. 군 법무관, 군 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박정훈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던 검사는 이 그러니까 뭐 그 박정훈의 주장,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사 결과를 지금 진행했던 이렇게 뭐 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서 최수근의 어떤 뭐 이 지금 죽음을 덮으려고 했다. 그게 망상이라고 항명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군 검사도 입건됐습니다. 입건.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나요? 이거를 지금 이제 박정훈이 그 군 검사를 고소를 했지만 그 입건을 한 것은 경찰이 아니고 국방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이제 이 사건 자체에는 군 수사기관, 그다음에 그러니까 군대는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다 군법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밖에 있는 경찰과 검찰과 그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얘네 내부에서 다 모든 걸 다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 군대의 특성상. 근데 박정훈은 나를 기소한 저 군검사가 잘못됐어요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거를 국방부에서 받아줘갖고 입건을 시켜갖고 저 검사놈이 저 군검사 저놈이 잘못됐네라고 지금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야, 이 멍청한 이 국방부 놈들아, 그럼 니네들이 애초에 박정훈을 그렇게 항명 혐의로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지. 응? 자기네들이 박정훈을 다 기소를, 그러니까 뭐 이 입건, 수사, 기소해서 재판까지 받게 만들어 갖고 지금 이 사단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박정훈이 그 군검사를 고소를 했다고 자기네들은 또 입건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냐? 자, 국방부도 권력의 행방을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방부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아까 제가 계속 동남풍이 분다. 동남풍이. 이 윤석열은 더 이상 이제 이 썩은 동아줄,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군 최고의 통수권자지만 어차피 그게 얘가 이제 올해 현재 상황을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진실을 향해서 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국방부도 내부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이 국방부 내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왔던 맨 밑에 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면서 이제 윤석열이 경로를 해갖고 지금 그걸 다 덮어버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갖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책임은 그냥 임성근 선에서 책임을 지고 끝날 문제였어요. 임성근 선, 해병대 사령, 박계한까지 김계한까지 책임을 질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지시를 장화를 신고 물 속에 들어가라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지금의 이제 임성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날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임성근까지만 그냥 옷을 벗고 끝날 상황인데, 불명예 제대가 될지 아니면 무슨 뭐가 될지 아무튼 끝날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포로 윤석열이 나서갖고서 이것을 덮어주고 은폐하려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임성근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거를 보면 김종대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좀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태풍 흰남노 사태 때 여기 지금 윤석열 보이죠? 윤석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임성근이래요.
근데 이제 뭐 그때 그 여러분 기억나 신림동 세모녀 그 여기 그 익사 사건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 그때 박살나고 있었죠. 근데 이때 흰남노 태풍을 뭐 너무 무난하게 잘 막을 수 있고 이때는 뭐 윤석열이 제대로 했네라는 이제 평판을 받은 게 이때 그 사실은 임성근이 장갑차도 동원하고 이래서 이제 수해 구조를 한 것이 이제 언론의 시선에 왜냐면 그러니까 강남역과 뭐 신림동 폭우 때문에 세모녀가 그렇게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때 또 뭐 윤석열이 거기 가서 뭐 이루고 보면서 더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흰남노 태풍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제 언론은 뭐였냐면 야, 이 윤석열은 진짜 이 국가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 새끼가 또 무슨 잘못을 하는지 한번 취재를 해야지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이 잘할 거라고 그 이 태풍에 대한 수해가 왔을 때 이것을 잘 극복을 할 거라고 본 게 아니고 언론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더 깔 게 없는 그러니까 뭐 뭔가 계속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와야 이제 뭔가 이게 더 언론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당시에 흰남노가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와 이제 막 그냥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언론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너무 무난하게 그 흰남노에 대한 그 태풍 피해를 다 막은 거예요. 근데 그때 임성근이 굉장히 이제 막 그냥 그 해병대를 동원해서 뭐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수해 복구에 나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성근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성근은 그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무슨 뭐 대민 지원을 한다고 어떠한 이슈만 발생을 하면 해병대 대원들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뭐 막 했던 게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병대가 해야 될 일은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은 대민 지원도 하지만은 해병대 군의 본연의 이제 의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군이잖아요. 군. 대민 지원이 가장 주요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임성근은 그때 한번 칭찬을 받고 잘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 더 뭐 해병대 최초의 지금 뭐 이제 뭐 사단장인데 뭐 그냥 뭐 2스타, 3스타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당시에 이제 이제 임성근은 그때부터 해갖고 무리해서 계속 이렇게 해병대 자기의 어떤 그 사단 예하 병력들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이제 활동에 나섰던 거. 그래서 지금 이번 그 피해 때도 이 최수근 해병 등이 그때 MBC PD 수첩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예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거기 뭐 문자에도 나왔고 등등등 나왔지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구하라는 막 그냥 이게 뭐 사단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 위에 뭐 그냥 다 사단장 특별 지시라는 그 카톡 메시지까지 다 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장이 한 번 오면 눈이 그냥 펑펑 쏟아도 눈을 맞으면서 눈을 채워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군인들의 행태거든요. 근데 사단장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응? 물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제 군의 지휘 체계인 거다. 그래서 그런 임성근의 자신의 어떤 욕망, 승진에 대한 욕망이 지금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자신의 승진에 대한 욕망이 그 흰남노 때 이 칭찬을 받아갖고 윤석열이 막 아껴주는 것을 느꼈고 뭐 그 이후에도 별다른 뭐 교류를 했는지는 이건 또 뭐 특검을 하면 나오겠죠. 말 그대로 무슨 뭐 따로 밥을 먹었는지 뭐 내가 널 챙겨줄게 아니면 내가 널 나중에 무슨 뭐 정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챙겨줄게 뭐 이런 거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임성근 자체는 내가 지금 대통령의 주목을 받는 앞으로의 승진의 테크트리 뭐 이제 2스타, 3스타로 갈 수 있는 지금 이제 테크트리를 탔어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무리해서 분명히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가운데 최수근 해병의 이런 순직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정말 나서갖고서 이 그냥 임성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경로를 하고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게 용화대 자체에서 그러니까 뭐 이시원이야 특수부 검사하고 이은 라인이고 뭐 과거에 간첩 조작 사건도 벌였던 말 그대로 뭐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검사 출신 이렇게 검사 중에서도 정말 쓰레기 검사 같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부름을 받아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야 하늘 같은 윤석열이 그냥 시키면 하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덮는데 용산에서 못 덮을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도 웬만한 사건은 다 덮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덮으라는데 못 덮을 사건이 있겠는가? 지극히 검사적인 생각으로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유재은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 거잖아요. 네,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시키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박정훈 대령 같은 참 군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해병대 자기 부하지만은 이런 해병대 전우의 죽음을 덮으려는 어떤 외압에 분노했기 때문에 이 박정훈 대령이 지금 이 싸움을 시작을 한 거고, 본인이 확보한 어떤 여러 카톡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예비역 해병 전우회 등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건 무슨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 어떤 전우회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민주당도 이거를 그냥 대충 그냥 선거 끝났으니까는 이제 그냥 끝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건 끝장을 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쭉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언론한테도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왔고, 이게 이제 진짜 최수근 해병에 대한 특검은 점점점 더 이제 그냥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5월 28일 그 현재 최수근 해병에 대한 이 제의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했고 이거를 제의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국민의힘이 또 이제 이거를 부결시키면 국민의힘은 또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것이다. 더 빠질 것이다.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젠 앞에 숫자가 1로 지금까지 2로 시작됐는데 23, 24 갤럽에서 지금 3주 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탄핵의 시계는 더더욱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